오늘 에반게리온 4에서 6화를 알아볼 시간인데, 우선 오늘은 댓글 이벤트 당첨자부터 발표해야겠죠? 당첨자는 바로 이분입니다. 제가 댓글을 그냥 랜덤으로 돌려서 뽑는 이유는 어차피 저는 모든 분들께 능력이 되면 다 드리고 싶기 때문에 아무나 걸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수익 창출이 났으면 좋겠는데 이것만 되면 더 많은 분들에게 선물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 댓글도 물론 힘이 되고 좋지만 그냥 이벤트만 참여할 목적이시라면 짧게나마 응원의 댓글만 써주셔도 됩니다. 어차피 랜덤이라 저도 누가 걸릴지 모르거든요. 그럼 앞으로 언제 또 이벤트를 진행할지 모르니 영상 놓치지 말고 챙겨봐주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도를 처치한 시점에서 시작하는 오늘의 이야기. 미사토가 출근 시간이 되자 알람 시계를 끄고 일어납니다. 신지는 여전히 학교에 나가지 않는 듯 보이며 전 이야기에서 2일이 더 지난 5일째 학교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미사토는 5일 동안 신지의 방조차 보지 않은 걸로 보이는데요. 미사토는 대답도 없는 신지의 방을 조심스레 열어보는데 그곳에는 편지와 아이디 카드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근데 미사토의 표정은 뭔가 오묘합니다. 보호자로서의 걱정된다는 표정보다는 연인으로서의 아련한 느낌이 드는 건 기분 탓일까요? 신지는 가출을 했고 아마도 더는 에바에 타서 전투를 하고 싶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에 나오지 않는 신지가 걱정된 토우지와 켄스케가 미사토의 집에 방문하는데 미사토는 신지가 가출한 걸 알지만 그 사실을 친구들에게 숨깁니다. 그리고 미사토는 친구들을 돌려보내고 화를 내는데 미사토가 화를 내는 방식일 수도 있지만 역시나 보호자처럼은 보이지 않습니다. 한편 신지는 이어폰을 귀에 꽂고 지하철을 타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닙니다. 그렇게 신지 주변을 가득 채운 사람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다시 주변에 사람들로 가득 찰 때까지 계속 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직장인이 나오고 두 번째는 학생들이 타는 걸 보니 출근 시간부터 학교 시간까지 계속 지하철에만 있는 것 같네요. 결국 신지는 막차까지 계속 타고 있었고 어쩔 수 없이 내리게 됩니다. 신지가 선택한 곳은 심야 영화관이었고 그곳에는 노숙자, 회사원, 연인 등 다양한 사람이 존재했고 신지는 죽은 눈을 하다가 연인들이 애정행각을 하는 것을 보고는 눈이 다시 빛나기 시작합니다. 이는 이전에 나왔던 미사토의 속옷을 보고 발그레해지는 리비도를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신지는 이런 커플들을 사이에 두고 잘 수는 없기에 자판기 옆 소파에서 잠을 청합니다. 그렇게 아침이 밝았고 신지는 다시 거리를 거닙니다. 그때 신지의 귀에는 이상한 소리와 함께 건물들이 움직이는 연출이 나오는데 이는 신지가 이전의 전투에서 PTSD를 입은 게 확실해 보였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피폐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번에도 역시 도망치는 듯한 표현을 합니다. 미사토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은 신지를 걱정하는 듯합니다. 미사토의 진짜 속마음은 도대체 뭘까요? 내용으로 돌아와 신지는 어느 시골에서 방황하는 듯 보이는데 여기서 배경으로 바다와 뜬금없이 해바라기 밭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지는 산에 둘러싸인 제3신 도쿄시를 바라보죠. 신지는 산에 앉아 자신은 아직 14살이기에 이런 중대한 임무를 맡기에는 너무 어리다는 걸 간접적으로 말합니다. 시점은 리츠코와 미사토로 넘어가며 레이가 CT를 받는 동안 에바에 탈 수 있는 건 14살 애들 뿐이라며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 굳이 14살이어야 할까요? 그리고 신지는 여전히 미사토에게 연락을 하지 않은 듯 보이죠. 미사토는 차라리 신지가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미사토는 사실 이전 전투에서 자신의 명령을 듣지 않은 신지를 혼냈는데 전혀 반성하는 것 같지 않은 신지의 태도에 더욱 화를 내지만 신지는 어차피 자기가 아니면 안 되는 걸 알기에 오히려 세게 나가죠. 미사토는 이런 신지를 보고 신지가 에바에 타서 고통만 받을 거라면 차라리 타지 않는 편이 신지에게는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리츠코는 그래도 파일럿은 필요하다며 신지가 다시 돌아오길 바라는 것 같죠. 물론 걱정돼서가 아닌 도구로 쓰기 위해서 같습니다. 그 시각 켄스케는 갈대밭에서 1인 2역을 하며 놀고 있는데 마침 방황하는 신지가 보이네요. 앞으로 신지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켄스케는 밀리터리 덕후답게 이곳에 자신만의 아지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서 신지에게 토우지가 신지를 때린 것을 후회한다고 말해주는데 신지는 켄스케의 말에 전혀 대답을 하지 않지만 켄스케는 계속해서 얘기를 이어나갑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지금 지구는 생태계가 많이 무너진 상황이며 점점 복구가 되고 있는 거라고 신지가 말합니다. 이때 에바의 얘기가 나오는데 켄스케는 한 번만이라도 에바에 타서 조종을 해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신지는 어머니가 걱정한다며 안 된다고 하죠. 그런데 켄스케가 여기서 탈룰라를 시전해버립니다. 다음날 아침이 됐고 켄스케의 아지트에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다가옵니다. 그들은 네르프 첩보 요원들이었으며 신지를 강제로 연행해가죠. 다시 마주한 신지와 미사토. 여기서 꽤나 자극적인 투샷이 나오는데 미사토는 신지를 보고 혼내지 않고 선택지를 줍니다. 에바에 탈지, 에바에 안 탈지. 신지는 초옥에 안 탄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고 묻습니다.
미사토는 레이가 탄다고 하자 신지는 억지로 탄다고 말합니다. 미사토는 이런 신지를 보며 싫으면 하지 말라고 타인에게 자신을 맞추지 말라고 합니다. 미사토는 일부러 워딩을 세게 하며 신지에게 떠나도 된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미사토가 떠나자 신지는 얼룩진 방에 혼자 남게 됐으며 아직 어린 나이에 상당히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지는 결국 네르프를 떠나기로 마음먹었으며 초호기는 앞으로 레이가 탈 것으로 보입니다. 신지의 아이디 카드는 소멸됐으며 신지는 미사토에게 작별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기각되고 말았죠. 그렇게 쓸쓸하게 떠나려는 그때 토우지와 켄스케가 마중을 나왔습니다. 토우지는 이제 못 보는 신지에게 사과를 하러 온 것이었고 자신도 똑같이 한 대 때리라고 말합니다. 봐주기 없는 세게 한 대 때려달라는 토우지, 신지를 기다리는 네르프 요원들도 표정이 안 좋다가 신지가 세게 때리니까 표정이 좋아지네요. 그리고 토우지는 이제 신지가 없으니 이 도시가 위험해지는 건 당연지사 그렇게 자신들도 언젠가는 이곳을 떠날 것이라고 말하죠. 신지는 이 말에 상당히 동요하는 듯 보였으며 친구들에게 무언가 말하려 하지만 네르프 요원이 막습니다. 아마도 자신을 잡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던 거겠죠. 착잡한 마음으로 가는 신지를 보며 친구들이 마지막까지 배웅하는데 신지는 솔직한 자신의 심정을 고백합니다. 자신은 나약하고 비겁하고 겁쟁이라고 말이죠. 아마 신지는 자신이 초호기에 탈 운명인 걸 알지만 무섭다고 도망치는 걸 이미 인지한 듯 보입니다. 신지는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는 열차를 타러 왔습니다. 친구들이 그 열차를 보고 있고 그곳에 미사토도 도착했지만 이미 열차는 출발해버렸죠. 아쉬워하는 미사토의 뒤로 신지의 모습이 보입니다. 둘은 무슨 연인 같은 느낌으로 서로를 마주보고 신지는 미사토에게 다녀왔다고 말하며 이야기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여기까지의 내용들을 보자면 신지는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겪었지만 그걸 이겨내고 다시 네르프에 돌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파일럿으로서의 신지의 모습이 더욱 기대가 되는 회차였습니다. 한층 더 성장한 신지는 어떤 활약을 펼칠까요? 여기서 가출을 했는데 굳이 왜 지하철로 표현을 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냥 밖을 걸어다니는 걸로 해도 됐을 텐데 말이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하철은 같은 곳을 계속해서 반복하죠. 결국은 멀리 다녀와도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이걸 신지에게 대입해서 신지가 멀리 나가긴 하지만 결국은 다시 돌아온다는 걸 암시한 건 아닌지 조심스레 추측해봅니다. 다음 장면입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나온 바다, 해바라기, 산. 저는 이게 궁금해서 무슨 의미일까 찾아보니 성경에서 바다는 부정적으로 본다면 혼돈, 위험, 죽음의 상징이고 긍정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권능, 혼돈이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해바라기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해바라기는 태양을 바라보는 꽃이죠. 즉, 해바라기는 항상 하나님을 보는 자세이며 아직 해바라기와 다른 곳을 보고 있는 신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으며 무언가 마주할 준비가 안 됐다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산에 둘러싸인 도시는 하나님에게 보호를 받고 있다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솔직히 아닐 수도. 그 다음 장면입니다. 여기서 갈대밭은 구원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신지는 켄스케와 대화를 하며 마음의 위안을 얻는 듯하며 네르프 요원들에게 강제로 연행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네르프에 다시 돌아오게 된 계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장면입니다. 미사토에게는 파란색의 빛이 들어오며 정화된 느낌을 주는 반면 신지에게는 그 파란 빛이 닿지 않고 얼룩진 배경이 신지를 비춥니다. 이는 신지는 이미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죠. 그 다음 장면입니다. 미사토와 신지의 미묘한 관계는 도대체 무슨 관계일까요? 왜 작가는 미사토와 신지의 관계를 형성한 것일까요? 시작은 22일 전 네르프 본부에서 시작합니다. 네르프 본부에서는 다른 에바의 테스트를 진행 중이었고 아마도 이 에바는 팔에 있는 문구를 보니 영호기로 보여집니다. 테스트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한데 갑작스레 펄스가 역류하더니 영호기가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영호기는 구스코를 부시고 고통에 몸부림치는데 겐도에게 공격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흥미로운 주제이기에 나중에 다뤄보겠습니다. 영호기에 들어있는 엔트리 플러그가 사출되더니 실험실의 벽에 부딪히면서 아찔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폭주하는 영호기에게 걸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엔트리 플러그에는 레이가 타고 있는 듯 보이며 다행히 영호기는 기동을 멈춥니다. 겐도는 놀라 뛰쳐나오며 엄청난 열기를 뿜는 엔트리 플러그를 맨손으로 잡아 레이를 구출하려고 합니다. 이를 바라보는 리치코를 뒤로 겐도는 레이의 상황을 체크합니다. 레이는 다행히도 괜찮아 보였고 겐도도 안도한 표정을 짓습니다. 겐도가 이렇게 자상한 사람이었다니 놀랍습니다. 레이는 퍼스트 칠드런이었으며 과거의 이력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신지가 서드 칠드런인데 그럼 세컨드 칠드런은 누구일까요?
영옥이의 폭주는 원인은 불명이나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파일럿의 정신적 불안정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미사토는 레이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했다는 걸 못 믿는 눈치인데 아마 레이의 차분한 성격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리치코는 뭔가 알고 있다는 듯이 말하지만 미사토에게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리치코는 도대체 뭘 알고 있는 걸까요? 한편 밖에서는 사도와의 전투 흔적을 치우고 있었고 네르프는 이전에 가져온 사도를 샘플로서 연구하고 있었죠. 하지만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더욱 미스테리에 빠지는데 완전히 모르는 미지의 영역이 더욱 많지만 충격적인 사실이 나옵니다. 바로 사도와 인간의 유전자는 흡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수치는 무려 99.89%, 거의 똑같다고 봐도 되는 수준이었죠. 그리고 겐도도 사도의 코어를 보러 직접 왔는데 신지는 여전히 겐도를 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지의 눈에 겐도가 손에 입은 화상 자국이 보입니다. 리치코는 겐도가 화상을 입은 경로를 알려주고 신지는 아버지가 레이를 생각하는 마음을 알아차립니다. 신지는 이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시점은 학교로 넘어갑니다. 체육 시간으로 보이며 모두가 수영을 하는 것과 달리 레이는 혼자 앉아 있습니다. 레이는 전학을 온 후로 쭉 친구가 없는 듯 보였고 토우지와 켄스케가 같은 파일럿인데 대화 안 하냐고 묻자 신지도 대화를 해본 적이 거의 없다고 말합니다. 신지는 과거에 네르프에서 있던 일을 회상하는데 레이와 겐도가 다정하게 대화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신지는 겐도와 레이의 웃는 모습을 처음 보고 상당히 충격에 빠진 듯하죠. 신지가 받고 싶은 겐도의 인정을 레이는 이미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지가 레이를 싫어하게 되는 계기가 될까요? 그날 밤 미사토의 집에 리치코가 놀러왔고 밥을 먹다가 리치코는 신지에게 레이의 아이디 카드를 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신지는 그 아이디 카드를 빤히 바라보는데 미사토는 이를 놓치지 않고 놀립니다. 신지는 그저 레이를 잘 모르기에 본 것이라고 하자 리치코는 신지에게 레이는 사는 법을 잘 모른다고 말하죠. 아직 어리니까 그런 거겠죠. 다음날 아침 신지는 레이에게 아이디 카드를 전해주러 집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 도로는 균열이 났고 집도 그냥 복붙해 놓은 것처럼 그냥 쭉 나열됐습니다. 레이는 도대체 어디에 사는 것일까요? 신지는 레이의 집 초인종을 눌러봤지만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냥 문을 열고 들어가 버리는 신지. 레이의 집 문 앞에는 엄청난 양의 우편이 꽂혀 있는 걸로 봐서는 레이가 사는 법을 잘 모른다고 하는 건 아마 이런 부분이겠죠. 신지가 들어온 레이의 방은 상당히 더러웠으며 여자가 사는 방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너저분하며 오히려 기괴한 느낌마저 드는 방이었습니다. 레이 또한 부모님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혼자 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신지의 눈에 들어온 건 겐도의 안경이었고 신지는 이 안경을 써보죠. 그때 인기척을 느끼고 뒤를 돌아보는데 샤워를 마치고 나온 레이가 눈에 들어옵니다. 레이는 소리를 지르는 것도 놀라는 표정을 짓는 것도 아닌 그저 안경을 뺏기 위해 신지에게 다가갔고 레이가 안경을 뺏으려고 하자 신지는 저항하다가 둘은 오묘한 자세로 넘어집니다. 여기서 레이는 어떻게든 안경을 지키려는 듯 보였고 이는 레이와 겐도의 관계가 일반적인 관계는 아니라는 걸 암시하는 듯합니다. 그리고는 집에 뜬금없이 무지개가 등장합니다. 신지는 나체 상태의 레이의 가슴을 만지고 있었지만 레이는 전혀 동요하지 않고 비키라고 합니다. 레이는 이런 상황에서 참 태연하죠? 그 와중에 신지는 감촉을 되새기며 손을 꼼지락거립니다. 미친놈인가? 레이는 신지가 전혀 신경 쓰이지 않는지 대놓고 옷을 갈아입고 겐도의 안경을 소중하게 안경집에 담습니다. 신지가 변명을 하는 틈에 레이는 그냥 갈 길 가버리고 신지는 말없이 뒤에서 따라갑니다. 그렇게 네르프 본부에 도착했는데 레이의 아이디 카드는 이미 만료됐기에 신지가 좋은 타이밍에 레이에게 아이디 카드를 건네줍니다. 하지만 레이는 무심하게 카드만 챙겨서 들어가 버리죠. 신지는 같이 들어와서 레이에게 아까의 일을 사과했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레이는 신지의 말에는 전혀 대답하지 않다가 에바 얘기가 나오자 대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레이는 신지에게 아버지를 못 믿냐고 묻는데 신지는 당연히 자신을 버리고 극한으로 몰아넣은 아버지를 좋아할 리 만무했죠. 레이는 그런 신지의 뺨을 가차없이 후려버립니다. 신지는 상당히 당황해하는데 레이가 겐도를 생각하는 마음을 보면 때린 게 이해가 갑니다만 그래도 친아들인 신지가 욕한 건데 뺨을 때리는 건 너무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레이는 플러그 슈트를 입고 다시 한번 테스트를 준비하면서 이전에 겐도가 자신을 구해준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레이는 마음의 위안을 얻은 듯 보이며 영옥이 재기동 실험이 시작됩니다. 이전과 똑같이 처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번엔 저번에 실패한 지점도 통과하며 테스트가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하지만
밖에서는 미확인 비행물체가 네르프 쪽을 향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테스트는 그 즉시 중단됐고 정체는 바로 제5사도였습니다. 겐도는 곧바로 제1종 전투 배치 명령을 합니다. 영호기는 이제 막 싱크로에만 성공했으므로 겐도는 영호기가 출격하기는 이르다고 판단하고 초호기를 전장에 투입시킬 준비를 합니다. 초호기는 안전구를 해제하며 발진하는데 아직 초호기가 다 나오기도 전에 제5사도에서는 고에너지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초호기가 등장하자마자 사도는 초호기에게 빔을 쏴버렸고 초호기가 녹을 정도의 위력에 신지도 고통에 몸부림칩니다. 제5사도는 이제껏 나온 사도들과는 차원이 다른 강함을 보유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신지와 네르프는 이 상황을 어떻게 타파해 나갈까요? 처음 장면 보겠습니다. 겐도와 레이의 관계는 뭔가 달라 보이네요. 심지어는 친아들인 신지보다도 가까워 보입니다. 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그 다음 장면입니다. 무지개는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할까요? 창세기 9장 13절에서 16절에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아니하니라. 이는 아직은 알 수 없지만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자비와 약속으로도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레이의 집에서 나온 것일까요? 초호기와 신지는 그대로 직격으로 맞으며 내려갔고 엄청난 폭발과 함께 네르프로 후송됩니다. 신지는 다행히 죽지는 않았지만 거의 죽기 직전의 상태였고 신지를 어떻게든 살리려고 심장 충격기를 사용합니다. 생명의 위기를 느낀 리츠코는 신지의 엔트리 플러그를 강제 사출했고 신지의 상태는 매우 심각해 보였습니다. 신지는 곧바로 응급실로 들어갔죠. 그 시각 사도는 몸에서 드릴 같은 것을 꺼내서 땅에 드릴을 꽂고 구멍을 뚫기 시작합니다. 네르프는 사도가 어느 정도 거리에서 반응을 하는지 보려고 풍선으로 만든 초호기를 바다 위에 띄워봅니다. 근데 생각보다 먼 거리서부터 경계를 하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공격도 강력한 AT 필드에 막혀 소용없습니다. 그렇다면 근거리 전투는 불가능했고 어떻게든 아주 먼 거리에서 저격으로 잡아내야 했는데요. 이 어려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한편 사도가 뿌리내린 드릴은 직경 17.5m에 상당히 거대했고 목표는 당연히 네르프 본부였습니다. 사도가 네르프 본부에 직접 닿는데 걸린 시간은 기껏해야 10시간도 채 남지 않은 상황. 이 말은 10시간 안에 어떻게든 사도를 퇴치해야만 했죠. 심지어 초호기가 재기동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자그마치 3시간, 사실상 7시간 안에 퇴치해야 한다는 소리였죠. 불행 중 다행인 건 신지의 상태가 회복되고 있다는 것이었고 미사토에게는 숨겨진 비장의 수가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 작전은 바로 야시마 작전. 일본 전체의 하루치 전력을 끌어다가 쏘는 자주 양전자포를 발사하는 작전이었죠. 이 작전의 성공 확률은 단 8.7%, 상당히 낮은 확률이지만 그래도 이게 가장 성공 가능성이 높은 작전이라고 합니다. 일본 전력의 하루치를 무기에 쏟아붓는 만큼 어떻게든 성공시켜야겠죠. 하지만 문제는 파일럿 2명이 필요했는데 그 이유는 한 명은 방어를 하고 한 명은 공격을 해야 했습니다. 이번 작전의 열쇠는 신지가 쥐고 있는 셈이네요. 신지는 의식이 깨자마자 초호기에 다시 타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데 이때 그 누구도 아닌 신지의 병실에 레이가 들어옵니다. 레이는 역시 상태를 묻기보다는 바로 작전 스케줄과 새로운 플러그 슈트를 전해줍니다. 하지만 신지는 당연하게도 타기 싫어했는데 레이는 그럼 잠이나 자라고 말합니다. 레이는 그렇게 신지가 먹을 밥을 주고 쿨하게 떠나버립니다. 신지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시간이 됐고 산 사이에서는 초호기와 영호기가 동시에 출격합니다. 신지는 초호기에 다시 탄 듯 보이죠? 이제 네르프 본부로 사도가 들어오는데 남은 시간은 4시간. 자주 양전자포는 준비가 완료됐지만 한 번도 사격을 해본 적은 없었기에 신중하게 한 발을 조준하고 쏴야 했죠. 각각의 임무는 신지가 쏘고 레이가 막는 형식입니다. 둘은 이제 플러그 슈트로 갈아입고 기동을 준비합니다. 신지는 시작도 전에 확률이 매우 낮은 작전이기에 죽을 수도 있겠다고 말하지만 레이는 자신이 지켜준다며 안 죽는다고 말합니다. 그때 일본 전역의 불빛들이 사라지며 양전자포의 충전이 시작됩니다. 작전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누는 두 사람. 신지는 레이에게 왜 에바에 타냐고 물어보는데 레이는 모두와의 인연 때문에 탄다고 말하죠. 이제 진짜로 시간이 됐고 레이는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인사를 하고 출격을 준비합니다. 작전은 시작됐고 앞으로의 운명은 신지에게 달려있습니다. 모든 에너지가 양전자포에 압축되자 사도가 에바의 위치를 눈치채고 반격을 준비합니다. 이는 예상이 없던 시나리오였으며
둘은 동시에 사격을 가합니다. 사도의 빔으로 인해 중력의 영향을 받는 양전자포의 한 발이 궤도를 틀으며 빗나가게 됩니다. 이러면 빠르게 재장전을 하고 다시 쏴야 하는데 사도는 재장전에 틈도 주지 않고 바로 두 번째 빔을 발사합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할 때 레이가 자신의 말을 지키기라도 하듯이 방패로 초호기의 앞을 막아주었고 이때 빠르게 재장전을 해야 했습니다. 방패는 점점 녹고 있었고 영호기마저 뚫릴 뻔한 그때 마침 장전이 완료됐고 제5사도를 퇴치합니다. 작전이 끝나고 초호기가 영호기의 엔트리 플러그를 강제로 열어서 위험에 빠진 레이를 구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열기와 엔트리 플러그가 녹아서 열기 쉽지 않은 상황. 그렇게 손에 화상을 입으면서까지 입구를 여는데 성공했고 신지는 바로 레이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레이는 다행히도 살아있었고 울고 있는 신지를 보며 왜 우냐고 묻습니다. 이 말로 미루어 보아 레이는 뭔가 감정이 없는 듯 보였고 자신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표정을 하는지 모른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명장면이 나오죠. 그렇게 레이는 예쁜 미소를 띠고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여기까지 상황을 요약해보면 레이가 사는 법을 모른다고 하는 게 감정이 없기에 사람들과 공감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그랬을 것 같은데 신지와의 교감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갈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에반게리온 4화에서 6화까지의 줄거리 요약과 핵심 장면들을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나 제가 빠뜨린 부분이 있거나 중요한 장면이 더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도 너무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면서 궁금했던 장면들이 이 장면과 이 장면이 있는데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들 계신가요?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7화에서 9화를 다뤄볼 예정인데 제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스카가 드디어 등장할 예정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아스카가 주로 등장할 것 같으며 아스카의 팬분들은 아스카의 첫 등장이니만큼 절대로 놓치면 안 되겠죠? 그럼 다음 이야기도 빠르게 제작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요약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